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기소가 되면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한편 특검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특검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건희 씨가 이제 2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오늘 특검이 구속 기소한다고 하는데 혐의가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적용했던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이 세 가지 혐의는 앞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기재가 됐던 그런 혐의 사실들입니다. 예. 사실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우선 이 세 가지를 위주로 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시간적인 한계라든가 혹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한계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예. 이제 그 혐의들에 대해서 입증하는 수준 자체가 이제 기소 단계랑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소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물론 이제 다른 구속 사유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혐의 예. 입증과 관련해서는 소명 수준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결국 기소를 하는 단계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소명 수준을 넘어서 예. 혐의가 입증 수준까지도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이 기소 단계에서 이 가장 혐의가 입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들 결국 이제 앞서의 이 세 개 혐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소를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그런 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혐의를 뭔가 추가해서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기소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무리도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소환 조사에는 응했지만 이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뭐 다른 혐의들까지도 추가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기에는 뭐 시간적인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나. 예. 또 이제 구속 시간 자체가 뭐 2주까지밖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특검에서는 우선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예. 기소를 하고 이제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씨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이 추가적인 소환을 하면서 조금 더 천천히 이제 수사를 하고 추가 기소를 할 것이다. 예. 일단 이렇게 전망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특검이 어제는 김 씨에게 각종 귀금속을 건넨 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고가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성빈 씨인데요. 이 중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포함이 됐는데 어떤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우선 뭐 지금 뭐 서희건설 측 관련 문제라든가 혹은 서성빈 씨 관련 문제는 이제 관계자들이 뭐 자백을 하든가 혹은 이런 사실관계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러한 대가가 또 존재하는지 예를 들면 뭐 인사에 그런 개입한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뭐 계약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그런 대가를 지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추가로 있었습니다. 예.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제 양평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서 이 김건희 씨 모친의 그 사무실 관련된 이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금문 거부기를 예. 발견을 했다라고 하고 또 동시에 당선 축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쪽지를 발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해당 금 거부기가 이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이 김건희 씨 측에게 전달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물건이고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배용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달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국가교육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또 임명을 했던 사람이고 당시에도 사실 조금 논란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검 측에서는 이 위원장이 이제 금 거부기를 비롯해서 이런 기금속을 전달을 하고 그 대가로 이 국가교육위원장직에 임명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 대가를 주고 이 관직을 받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그 혐의는 구속 기소할 때는 반드시 거의 다 들어갑니까?
추가로 더해지는 혐의가 있는 게 보통 일상적인지 궁금해서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 예. 구속 기간 중에 이제 수사를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물론 거기서 추가되는 별건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뭐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함께 기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다른 그런 의혹들까지도 별건 수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그런 물리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대 20일까지만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조사까지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건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우선은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는 그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예. 이제 추가적인 조사는 기소 이후에 할 것이다.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 기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이번에 김건희 씨도 했던데 그러면 재판 날짜가 겹치면 부부가 같은 서울중앙지법 같은 재판정에서 만날 수가 있을까? 또 둘 중에 한 명이 부부 간에 한 명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어떻게 배당이 될지를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별도의 재판부에 배당이 될지 이거를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별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은 또 겹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은 일단 뭐 서울중앙지법에 이 두 사람이 모두 동시에 출석하는 모습도 사실은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한편으로는 이제 증인신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긴 합니다. 네.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받고 있는 공소사실 그 혐의점들, 그러니까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사실상 이제 공범이다라고 특검에서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역시도 뭐 이론적으로는 증인신문의 그런 대상, 그러니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예. 특검 입장에서 이런 관련성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일단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만약 정말로 그렇게 법정에서 뭐 증인으로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 역시도 사실은 뭐 사법 역사에 전례가 없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부부가 예. 함께 같은 재판정에 한 명은 피고인, 한 명은 증인으로 서게 예. 되는 그런 유례 없는 그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일단 뭐 그렇게 되면 뭐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파장 역시도 클 거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지 그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지금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뭐 증인으로 나설 경우에 일단 특검 측에서는 크게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굳이 증인으로 내세워서 뭔가 혐의를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낮지 않나. 또 증인으로 만약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뭐 나왔을 때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충분히 그러게요. 있고 본인과 관련된 혐의일 수도 있고 혹은 예. 배우자의 혐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뭐 애초에 사실 증인 신청을 했을 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럼 뭐 반대로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뭐 물론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 관련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 증인신문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보여진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증인신문이 실제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많이 낮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는 이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이런 점들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진술 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불이익한 그런 효과는 받을 수가 있긴 합니다.
있습니다. 일단 뭐 수사 단계를 조금 살펴보자면은 뭐 피의자가 이렇게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결국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어서 혐의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후에 재판 단계에서 기록상 모두 현출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다른 증거 관계들을 비춰봤을 때 혐의들이 뚜렷하게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피의자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실체적인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혐의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뭐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왔지만 재판 단계에 있어서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뒤늦게 어쨌든 해명을 한다라는 점을 조금 살펴봤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해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제 재판 단계에 비로소 해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것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런 신빙성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진술 거부권을 쭉 행사해 왔던 것이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한편 특검팀은 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대 특검 통틀어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만 권성동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적용돼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권 의원이 직접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이게 포기가 되는 건가요? 일단 사실 포기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메시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개인 국회의원이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야 의결이 돼야 이제 실제로는 이 구속이 될 수가 있는 체포나 구속이 될 수 있게 되는데 예. 일단 이런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권 의원 측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까지 이제 관련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이 시점에서 이 국회의원으로서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일단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이런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예. 메시지 역시도 이제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좀 고려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뭐 개인이 이렇게까지 의견을 밝힌 이상 예. 국회에서는 결국에는 이 체포 동의안, 구속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뭐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 결국에는 이제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실제 이제 특검에서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혐의를 입증을 했느냐 예.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거 한 장 서포트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의 수첩에는 2022년 1월 5일 수첩에 적혀 있는 게 큰 거 한 장 서포트 중식당 여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정황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그러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 예.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뭐 이런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금품이 뭐 현금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은 이 객관적인 그 금품 자체의 물증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이건 예. 일단 사건 자체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 공여자로서 자신이 그런 금품을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높으냐 이 부분을 법원에서는 따져봐야 될 문제고 지금 이 신빙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는 상대적으로 네. 조금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제 뭐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기재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제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수첩 안의 메모, 이 메모 역시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데는 충분히 좀 알겠습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밖에 뭐 현금을 촬영했다, 포장한 것을 촬영했다라는 사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이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지점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적 평가라고 언급한 점이거든요. 특검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비교적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많이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법리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사실관계 일부가 뭔가 확인이 덜 됐다거나 혹은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보강을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특검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더 보강을 할 만한 그런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법리적인 문제만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뭔가를 추가하고 추가 조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법리적인 부분을 보강을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특검에서 구성했던 논리를 뭔가 추가적으로 재보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일단 특검에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하는 방안을 조금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